2023년 1월 20일 오후 6시 45분입니다. 오늘은 롯데시네마 광복지점에 와가지고 교섭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왔습니다. 지금 7시 10분쯤 되면 들어가니까 한 25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막간을 이용해서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휴대폰 KT를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VIP가 돼가지고 이 포인트가 새해가 되니까 12만 포인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화 한 프로 보면은 15,000포인트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한 6번 정도 이렇게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포인트로 봅니다. 여기 롯데백화점은 전에 그 부산시청 있던 자리인데 바로 영도다리 바로 입구거든요. 롯데백화점. 전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영화 보러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혼자 이렇게 옵니다. 참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이제 왔는데 참 참 말하기가 그렇네요. 여하튼 참 우스갯소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차마 못하겠네요.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월매가 생각납니다. 이몽룡이 춘향전에 있는 그 이몽룡이 정말 꾀째째한 모습으로 이제 과거 시험에 떨어지 가지고 오니까 그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가 얼마나 그 구박을 합니까?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참 과거 시험에 떨어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딸은 이제 깜빵에 이제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겠느냐고요. 믿었던 그 예비 사위는 완전히 가망이 없잖아요. 과거 시험에 함부로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게 장원급자 할 리가 없고 될 수도 없는 거고, 자기 딸은 또 현실적으로 깜빵에 이제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속 상한 것을 자기 예비 사회한테도 퍼붓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좀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때 오치성 내무부 장관 회의만을 통과시킬 때 4인방이 김성곤이하고 길재호, 김진만 그리고 백남욱 이 4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랫밤에 이야기할 때 오치성이 4인방 속에 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치성 내무부 장관을 이제
회의만이 이제 통과될 때,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 공화당 힘 없이는 야당의 힘만으로서는 그 장관을 해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화당 그 당시에 여당 안에서 4인방이 주축이 돼 가지고 오치성 장관 해임안이 통과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얼마나 노발대발 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50대 초반이다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50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엄청 놀란 거예요. 55세인가? 55세 정도 됐겠네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63세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63세에 돌아가셨거든. 71년 같으면은 55세 정도 되겠네요. 그때 뭐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 4인방을 보안사 데려간 게 아니고 그 중앙정보부로 이제 데려갔어요. 그것도 내가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중앙정보부로 데려가가지고 아주 진짜 그거야 이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윤창중 씨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랫도리는 벗기고 웃다리만 입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이 이제 옷을 입으면은 아래 위로 다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나 창피를 준다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아랫도리는 벗어버리고 웃도리만 입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멸감을 당했으니까, 고문 같은 걸 당했으니까 참 전부 다 4인방이 백남욱 씨는 1914년생이고 나머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6482가 길재호 씨는 아마 6482예요. 김종필 씨도 6482고. 아이고, 그런 험한 일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원래 내가 이제 나중에 좀 정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요즘처럼 이렇게 직장이 안 매이면은 내가 진짜 공부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검사들의 그 역사를 좀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되기 이전에는 고을 원님이 재판도 같이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님이 이제 재판도 같이 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일제가 한일 합방을 하고 이제 이래 되는데, 그 무렵부터 이제 사법 체제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1800년대 후반,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판사라는 말이 들어왔으며 검사라는 말이 언제부터 들어왔는가.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변호사는 김태영 박사님이거든요. 정대철 씨의 어머니죠. 그분이 1952년도에 아마 사법고시를 보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여성 판사가 될 뻔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를 시켰기 때문에 여성 판사가 1호 판사가 못 됐단 말이에요. 대신에 1호 변호사가 되었고, 그 이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에 판사 검사가 있었을 거예요. 일제 36년 치하에.
그러면은 일제 36년 이전에 1910년 이전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것이 있었는가? 안 그러면 그땐 그 당시에 이제 사법 체제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좀 알고 싶어요. 그런데 모르기는 한데 원래는 지금 검사들의 역할을 판사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했는 거 보더라고. 쉽게 말해서 검사는 판사 시다발이었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조사하는 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판사들이 이제 시키면은 니 한번 조사해 봐라. 그렇게 하면은 판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그것이 시대가 이제 자꾸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까 판사하고 검사하고 이제 신분이 대등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판사나 검사나 신분이 갖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판사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체제 일제 치하의 사법체제 그리고 일제 시대 이전 그러니까 그 고종 황제가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했을 때가 1897년인가? 그땐 그러니까 1897년부터 1910년 그 사이에 사법체제를 좀 알고 싶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갑오동학혁명 이전에는 1894년 이전에는 이제 마을에 이제 뭐 원님이나 사또라 이런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어떤 범죄 행위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혼자서 이제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같이 보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참 공부를 많이 못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검사들의 일에 힘이 커져 왔는가 쉽게 말해서 이걸 내가 공부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검사들이 그렇게 힘을 요즘처럼 이렇게 무소불위의 그런 검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씨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재명 씨는 그 쌍방울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고. 자기가 이제 쌍방울은 그 뭐야 그 내복이잖아. 내복 안에 있는 그 내의 만드는 데잖아요. 그 내의 입을 때 자기 쌍방울이지. 쌍방울하고 아무 김성태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 무조건 엮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억지로 이제 구속을 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한 거예요. 이재명이라면은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좀 정상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검사가 지금 너무 도에 지나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씨하고는 나는 이재명 씨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로지 허경영입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허경영이에요. 그러면서 정확한 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검찰청이나 이런 데 안기부 직원들이 출장을 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안기부 이제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이제 보고하는 보고를 하고 거기에 이제 찍히면은 진급도 안 되고 그랬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검찰청 직원들, 검사들이 이제 안기부 중앙정보부의 눈치를 보았단 말이에요. 보다가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약화된 거예요. 검사는 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피의자 신분이 되고 피의자 신분에서 검사들한테 이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검사들의 힘이 더 커지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일이의 이제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검사들 손에 의해서 깜빵에 가고 말이지.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건 점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박철원 씨 그 사건만 하더라도 특수부 검사가 이제 힘이 커지는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 관계 없어요. 이 사람을 무조건 엮어서 내보내려면은 기술껏 법기술자라 그러죠. 어떤 수를 하든지 간에 엮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이 사람은 깜빵에 넣도록 하는 거. 거기에 유능한 사람이야말로 이제 자꾸 승진이 되고 출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마침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 때부터 그때 검사들의 기운이 상승기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한국 검찰 역사상을 내가 나중에 뭐 면밀하게 좀 알아보면 싶은데 지금 대충 보면 그래요. 그래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검사들 손에 조사를 또 받게 되고 이러니까 검사들이 대통령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고. 그런데다가 박근혜 대통령 또 이렇게 구속 소감돼 버렸지. 그런데다가 보니까 국가정보원장, 옛날로 말하면 중앙정보부장 세 사람이 또 구속이 돼 버리고 이래 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볼 때에 진짜 그 출신이 옛날에는 판사 시다발이 하는 놈들이 말이지.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이제 계속 이제 그 파워가 커졌다 이 말이에요. 거기 이제 최고로 극단적으로까지 간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그 K 미러 재단 그 뇌물죄로 엮었을 때에 거기 뇌물죄가 될 수가 없는 건데 뇌물죄를 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허경영 총재님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이제 재판 받을 때에 실형을 내렸을 때에 재판 기록이 뭐냐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될 수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비밀 보좌관이 될 수도 없었던 것은 부산 경남 공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판결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 가짜잖아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부산 경남 공고를 졸업한 적이 없어요. 부산에 3년간 고등학교를 보낸 게 아니고 서울에서 협성 고등공민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낮에는 요즘 말로 하면 알바를 하면서 저녁으로 이제 이렇게 야간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했는데 무슨 경남 공고를 졸업했느냐고. 이거 완전히 거짓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2008년도에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또 되고도 그 BBK 사건을 윤석열 그 당시 검사가 이걸 묻어버렸거든. BBK BBK 사건을 아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해줘 버렸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정말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검사들이고 거기서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 이제 그냥 언론이 이렇게 동원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의의 하신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막 언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제 인식을 심어주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까지 대권까지 잡게 됐는데 실상을 아는 사람은 알죠.
그 언론이 얼마나 한 사람을 이렇게 바보도 만들기도 하고 바보를 또 이렇게 바보 천치를 이렇게 영웅으로 만드는 것도 언론의 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현재 지금 변희재님의 이제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하는 짓들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지금 이제 부산에서는 현재로서는 구할 수가 없네요. 책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어떤 분을 통해서 내가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은 내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그 태블릿에 대한 조작한 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 밝혀지게 되죠. 그것이야말로 검찰에 이제 그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고무풍선처럼 늘어나 있는 이 검찰의 힘이 이제 더 이상 더 늘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무풍선이 이렇게 계속 불면은 어느 정도까지 만땅구 차면은 팡 하고 터져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이제는 터질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그 대표를 이렇게 소환하고 망신을 주고 이러는 게 하는 거 보면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터질 것만 남았는데 그 터지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의 이제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인 것 같아요. 책을 지금 구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방해 공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파묻히는 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하늘에 이제 비정리 법권천이라고 권력이 암만 있어도 높아도 하늘을 읽을 수가 없어요. 천운이 연상군이 말이지 권력을 잡고 흔들 때는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했지만은 권력의 힘이 떨어져 버리면은 아주 피레미잖아, 피레미. 그렇듯이 이제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그 천시가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시대가 원래 열린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정권이 내려와야 되고, 한 4개월 정도 갈 만한 그런 정권이 용산으로 옮겨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그것도 길어져 봐야 얼마나 더 길어지겠느냐고요. 장면 정부나 최규하 정부처럼 1년 미만짜리 그런 정부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 되면은, 정말 온 인류가 바라고 기다려왔던 선천의 기독교, 불교, 유교, 광정산 가르침의 총결론이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천지를 만드는데, 그분이 바로 허경영 신인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시운이나 천운이 이제 올해에 계면원에 토끼가 있는 요 해에 우리 전 세계 인류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전 세계 인류는 세계 황제로 이제 맞이하는 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영화 보러 갈 시간이 됐네요. 한번 보러 보겠습니다.